여러분 2교시에서는 그 교재를 이제 1장 인공지능의 개요와 역사 좀 살펴보도록 하고 앞에서 저희들 그 에드모도를 이제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죠. 이제 제가 요 크롬을 사용하세요라는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크롬에 최적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브라우저 말고 크롬을 반드시 좀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1장에서는 그 제목이 좀 거창하죠. 인공지능 개요와 역사.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요즘 뭐 나오는 개념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과목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앨런 튜링이라는 분, 그 다음에 다트머스 학회, 거기서 이제 10분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그 AI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 앨런 튜링은 머시너리라는 그 어떤 학습적인 방법에 기초한 용어를 이제 썼는데 그 양반은 이제 그 암호화 쪽에 그 암호를 풀기 위해서 이제 했었던 분이고 어쨌든 거기에서의 말을 따서 이제 머신러닝이란 말을 이제 쓴 걸로 이제 사람들은 보통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다가 그 여러 가지 그 겨울 여기서 이제 겨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쇠퇴기 어떠한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결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쇠퇴기를 겪다가 획기적인 사건이 이제 IBM 왓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사람들이 이제 구글의 알파고가 이제 그 견인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알고리즘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뭐 외워야 될 것도 있지만 가볍게 좀 일장을 좀 보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지 뭐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좀 하고 그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그 토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학생들 이제 학번 끝자리를 좀 보고 여러분들이 그 포스트해서 뭐 의견을 적는 과제를 좀 이제 내볼 테니까 한번 좀 창의적인 좀 생각을 좀 해서 올려주시면 한번 좋겠어요. 자, 그 인공지능은 이제 한문이죠, 한문.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만든 사람이 원래 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지능이에요. 그래서 아티피셜이라고 하는 게 좀 인공적인,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아티피셜이라는 말, 지능, 인텔리전스는 지능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지능을 갖고 있는 뭐 그게 시스템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뭐 핸드폰이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뭐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죠? 보통 그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그 속도적인 문제에서 빨리 처리하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소프트웨어의 이제 그 최적화 알고리즘. 좀 보통 여기서는 이제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을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공지능의 정의를 보면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간의 지능을 모델링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처럼 이제 하는 거죠. 보고 인지하고 생각하고 학습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책을 읽는 학습을 하면서 책을 읽고 말을 이제 하는 학습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사람처럼 인지하고 이미지 인지, 영상 인식,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뭐 목소리 인식, 뭐 다양한 것들, 그렇죠? 그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감정까지 사람이 갖고 있는 오감 있죠, 오감? 눈으로 보고 코로 귀, 입, 뭐 촉각 뭐 이런 것들을 그 할 수 있는 것까지 좀 이제 그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감성 AI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스마트폰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뭐 텍스트 인식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요 밑에다가 ICBM 플러스 AI라는 말을 제가 적어놨는데 책에는 이제 없는 건데 4차 산업혁명 이러면 요 ICBM 플러스 AI라는 말을 많이 해요. I는 이제 IoT, 산물 인터넷, C는 클라우드, B는 이제 빅데이터, M은 모바일, 플러스 AI. 요게 이제 4차 산업을 줄여서 그 4차 산업이 뭐냐? 이러면 대부분 전문가들이 ICBM 플러스 AI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AI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인공지능이 할 것이다. 그게 로봇 형태가 됐든 뭐 다른 시스템이 됐든 핸드폰이 됐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예제를 많이 드는 게 로봇이에요. 로봇. 책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로봇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로봇이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이 행동하는 게 그 오감이죠. 오감. 그래서 보고 학습하고 귀로 듣고 저 이미지를 보고 저게 자동차로구나 개로구나 강아지로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 인공지능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초창기에 인공지능은 뭐 로봇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게임 같은 데 많이 좀 적용이 됐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보면 전문가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그 전문가 그들이 과연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뭐 이런 것들에 좀 이제 관심이 가지고 많이 했었고 문자 인식도 좀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같이 좀 발전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하는 것들 보면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사람은 이동을 하면서 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이제 같이 가는 친구들끼리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거고 자동차가 자기가 알아서 주행을 하는데 이 자율주행차가 인공지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안에 핵심적인 기술이 이미지 인식이에요. 앞에 그 뭐 횡단보도에 이제 그 빨간불을 보고 멈추라든지 뭐 사람을 인지한다든지 자동차를 인지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적 기술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게 집합체가 자율주행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5단계의 발전 단계를 정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크루즈 모드 정도까지 지금 이제 돼 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그 시범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운영하는 데도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택시들이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일본에서나 미국에서는 심지어 이제 우버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까지 지금 목적을 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기술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그 법적인 문제 있죠. 이제 자동차니까 그 사고가 났을 때 해결돼야 되는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기후 조건에서의 운행 조건들. 이런 것들이 아직 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좀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지금 시점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옛날에 이제 시작이 됐지만 그 모든 산업에 이제 인공지능적 그 알고리즘들이 구현이 돼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산업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보면 사람이 일을 안 하죠. 그렇죠? 로봇이 하고 사람은 그 시간에 다른 어떤 더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문제 해결이 그 인공지능의 그게 이제 로봇 형태가 됐든 뭐 다른 형태가 됐든 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공지능과 컴퓨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그 컴퓨터의 역사, 그다음에 컴퓨터와 사람,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참고하시고 뭐 이 컴퓨터는 사실 뭐 이제 그 역사는 또 아주 오래전에 이제 시작이 됐죠. 주로 미국에서 그 최초 전자식 그 전에 이제 그
그 기계식은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암호화를 해결하는 거. 그 전에 이제 훨씬 전에 이제 학자들은 뭐 중국의 이제 주판, 그 주판을 이제 뭐 컴퓨터의 시초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프로그래밍적 그 컴퓨터의 시작은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 유럽이지만 이제 미국에 와서 생활했던 분인데, 어떤 저장하고 실행하는 거에 대한 핵심적인 기본적인 이론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수학자인데, 어쨌든 이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 처음 컴퓨터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애니악, 애니박, 뭐 상당히 이제 뭐 IBM이라든지 이런 데서 컴퓨터가 이제 그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지금 초창기에 이 사람을 이제 어떤 컴퓨터의 이제 초창기에 어떤 시도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이제 늘 얘기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에서도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실은 기계적 컴퓨터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암호를 푼 그런 영화도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논문에서 머시너리 러닝, 머시너리 테크놀로지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머신 러닝의 어떤 그 기계 학습의 어떤 시초를 이 사람이 먼저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그 이론적 배경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장점, 단점. 그래서 뭐 이렇게 비교를 좀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해놨어요. 인간이 역할을 대신하고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뭐 인간의 일자리를 사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공지능적 그 역할을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 근데 이제 뭐 앞으로는 이제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영화 같은 얘기도 또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보다 빠르게 효율적인 안을 제공을 해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실수와 위험을 줄여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개인 비서 역할을 이제 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장점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공지능의 네 가지 핵심 요소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모델이 뭐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뭐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뭘 썼느냐, 그렇죠? 어떤 데 응용이 되느냐, 뭐 이 네 가지로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공부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뭐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사실은 머신러닝부터 시작을 이제 합니다. 신경망, 뉴럴, 그 안에 이제 퍼셉트론, 전문가 시스템은 훨씬 그 전에 이제 나온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요 GPU라는 게 사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인데, 뭐 게임용으로 처음 개발이 됐다가 엔비디라는 회사에서 이게 컴퓨팅 파워가 좋아서 이제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렇고 구글에서도 그렇고 차체 GPU를 개발해서 하드웨어를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빨리 처리하려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컴퓨터 CPU를 이제 4대가 하나의 GPU 또는 뭐 8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스파크는 이제 아파치에서 만든 거예요. 아파치에서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만든 데이터 처리 플랫폼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둡도 있고, 뭐 HDFS, 뭐 스쿠, 뭐 여러 가지, 뭐 구글의 GFS도 그렇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또 소프트웨어는 이제 텐서플로우가 대표적으로 좀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개발하는 언어가 요즘 파이썬을 많이 쓰죠. 파이썬. 인공지능 언어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파이썬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비나 프롤로그 이제 옛날에 사용되던 언어고요. 뭐 C보다 이제 파이썬이나 R 같은 거를 좀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성, 영상, 챗봇 있죠. 요즘 카톡에서 챗봇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뭐 지식 처리, 여러 가지 분야, 로봇, 뭐 자율주행차, 뭐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계학습, 그래서 머시너리 러닝이라는 말이 사실 알파고에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게 됐는데, 사람이 학습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학습을 하게 하자.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배워서 어떤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제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머신 러닝이라는 말이 기계 학습이에요. 학습.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공부하게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대두되면서 보다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ICBM에서의 B가 빅데이터라는 말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여기서는 이제 그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류 방법에 따른 분류 방법도 있는데, 뭐 여기에서는 이제 기호라는 게 그 좋아하는 기호가 아니라 심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벌.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전문가 시스템, 룰 베이스드라고 해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 그 쉽게 얘기하면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아침에 내일 9시까지 가기 위해서는 7시 기차를 탄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알려주는 게 이제 초창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뉴런, 그 사람의 뇌를 모방한 게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해지면서 수학하고 통계적 AI가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파고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복잡한 수학적 그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그 사람하고의 그 바둑 대국에서 뭐 압도적으로 이긴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구분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앨런 튜링을 하는 얘기 잠깐 했죠.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관련돼서 이제 연구하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943년부터 56년. 뭐 이건 뭐 애울 필요는 없지만, 이게 핵심적으로 좀 보면, 나왔다가 좀 발전하다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쇠퇴하다가 다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발전하고, 지금은 이제 부흥기에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를 예를 드는데, 그게 알파고와 IBM에서의 왓슨 의료 시스템이죠. 그 다음 퀴즈쇼, 뭐 딥블루라는 말을 여기서 또 썼는데,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말이 물론 이제 영국에서 공부한 수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퀴즈, 그 다음에 뭐 바둑, 그 다음에 의료, 뭐 이런데 적용이 되면서 획기적인 효율적인 면,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나타내 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부흥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겨울기가 라고 하는 거 있죠. 두 번의 겨울기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뭐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나 뭐 정부에서 투자 안 하다 보니까 쇠퇴가 된 거고, 또 이제 다른 기업에서 뭐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발표하고 하면 또 투자하다가 또 발전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또 겨울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건 모르죠. 하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면 이제 어떤 컴퓨팅 파워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인공지능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모든 학자들이나 기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의료, 뭐 다양한데, 여기서는 이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볼까요? 뭐 예술을 작품을 그려요. 로봇이. 그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책도 쓰고, 뭐 이제 시도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다양한 데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적용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고, 뭐 요게 대표적으로 기사를 써요. 요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사람이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주면 자기가 로봇이 뭐 이게 타이틀 이제 제목도 만들고 기사를 써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느냐, 이제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안 쓰고 핵심만 딱딱 이제 해서 기사를 썼던 사례가 있고, 지금도 이제 활용되고 있는 예제입니다. 그다음에 시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어떠한 알고리즘을 줘서 어떤 주제를 주면 자기가 구문에 맞게끔 시를 생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시를 썼었던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그 소설을 썼었던 그렇죠? 로봇 소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문학상을 1차 심사까지 통과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 사람이 심사하니까 이게 로봇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떤 소설이라는 게 어떤 여러분들이 뭐 배워서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서론, 본론, 결론은 기본적이고 어떤 흥미있는 소설이 되기 위해서 사건 전개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로봇이 그걸 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전에 학습 데이터를 주고 만들어냈었다. 그렇죠? 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슈를 이제 그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 했었던 건데 기존에 했던 그림을 학습을 하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맞게끔. 그래서 인공지능 그림이 그린 게 2018년 5억이라는 거금에 낙찰이 됐었던 그 에드몽드 벨람이라는 그림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사람이 그린 건지 로봇이 그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제 잘 그린 5억이라는 거에 낙찰이 됐으니까 그렇게 그림까지 그리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그 딥러닝을 써서 구글에서 딥드림이라는 그 앱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그림을 사진하고 요 밑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래를 만들어요. 음악을. 대단한 거죠. 어떤 학습 데이터를 주고 음악 데이터를 주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아노 음악을. 30초 만에. 뭐 대단한 거예요. 사람은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전문가한테 좀 물어봤어요. 설문조사한 건데, 그 앞으로 2026년, 앞으로 한 6년 때 고등학교 학생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할 것이다. 2027년에 음악을, 그 다음에 이제 40등 안에들은 팝송 음악을 작곡해낼 것이다. 2028년에. 뭐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49년에 앞으로 50년 후에 베스트셀러급의 작품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해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에서 보면 항상 그 주위의 인공지능 경험하고 뭐 토론 주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집에 이제 대부분 이제 디지털 IPTV가 있는데 셋탑박스에서 음성 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음성을 인식하는 거니까 사람의 음성을 학습을 통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피커, AI 스피커.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의 그 22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22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보면 그 책의 1장의 끝에 보면 그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요. 그 58페이지죠. 58페이지. 그래서 그 25분 수업을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좀 그 생각하고 고민할 아이템 또는 뭐 한 중간 정도의 퀴즈를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잘 수강을 하셔서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좀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간단한 거니까 뭐 보고 에드모드 포스트에 자기 학번하고 이름을 적어서 본인의 의견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두 가지인데 뭐 두 가지 다 할 필요는 없고 자기 학번의 끝자리가 이제 13579면 1번 그 다음에 02468이면 2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뭐 여러분들 아까도 살펴봤지만 셋탑박스하고 스피커, 에어컨 다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적용될 수 있는 기술하고 기기가 뭐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서 의견을 좀 거기다 적어보세요. 뭐 이거 뭐 답은 없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좀 사고가 좀 이제 다양하고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알고리즘적인 거를 다 이제 이렇게 그 뭐 학습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지식 외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보다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일주일 안에 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2018년에 실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있죠, 교포. 문재인 대통령 방문해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원래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그때도 손정희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브로드밴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브로드밴드 대형망을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핸드폰 안 터지는 데가 없다. 뭐 이런 식이죠. 뭐 선진국에서도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그때 당시 브로드밴드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유지를 하고 이랬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물론. 근데 이제 요때 이제 2년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왔어. 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셨냐 하면 첫째도 인공지능이고요. 둘째도 인공지능이고요. 셋째도 인공지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다양한 그 산업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율주행차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번에서는 이제 한국의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이제 필요한데 왜 인공지능을 해야 되느냐, 필요성과 중요성을 간단하게 좀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왜 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뭐 답은 없는 거니까 뭐 이건 뭐 생각하고 토론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좀 토론하면 더 좋고요. 이 학생 A라는 학생이 학문회견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좀 보고 좀 얘기를 같이 좀 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좀 요 주제에 대해서 에드모드에 들어가셔서 에드모드 과목 코드는 사이버 클래스에 이 클래스 cyber.ptu.ac.kr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과목 코드로 에드모드를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거기다가 포스트에다가 제가 이제 1교시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좋은 의견들을 나왔는지 한번 제가 얘기를 좀 같이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교시 2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